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오는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당대표 후보들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지난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과 관련해 제주도민 홀대론에 대한 두 후보의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당 쇄신 방안 등을 위한 각자의 해법도 제시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 경선을 통과하고 제주를 찾은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후보.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어대명 구도를 깨기 위한 소장파 후보들의 견제가 치열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제시한 김포공항 이전 공약과 관련해 제주도민 홀대론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은 충분히 고려된 것이냐라는 질문들은 제주도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제주도민분들과 또 지역 국회의원 또 단체장들이 상당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약으로 나오니까 몹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관광객들이 김포로 와서 다시 이제 제주도로 들어오는 이런 지금 과정을 밟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제주로 인천에서 직항으로 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게 훨씬 더 제주도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 이후 깊은 수렁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을 이기는 당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각자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이라든지 또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특검이나 아니면 각종 견제 장치들을 국민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숱한 약속 지키지 않았던 모습, 내로남불하는 정치 이런 것들하고 결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 정당으로의 민주당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신뢰가 우선입니다. 하나는 선명 야당으로서 저희가 개혁을 이끌고 윤석열 정부를 잘 견제하는 역할이 일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대한정당으로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은 오는 7일 제주시 난타호텔에서 제주 지역 합동 연설회를 갖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민선 8기 우영훈 도정이 오늘 첫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제주도는 조직 안정과 능력 중심의 인사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지만 특보와 개방형 직위인 서울 본부장 자리에 선거 공신들이 줄줄이 임명되면서 시민단체에선 측근 챙기기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첫 정기 인사를 통해 새 도정을 이끌어갈 진용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인사 규모는 461명, 지난 상반기 700명 규모에 비해 절반 가까이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행정시 부시장 교체와 함께 도청 국장급 간부 공무원의 대폭적인 물갈이도 이뤄졌습니다. 제주시 부시장에는 안우진 상하수도 본부장이, 서귀포시 부시장에는 오임수 제주도 자치행정과장이 승진 임용됐습니다. 또 소통혁신정책관의 강승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의 조상범 씨 등이 임명됐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예고대로 조직 안정과 능력 중심의 인력 배치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보 등 주요 요직에는 선거 공신들이 줄줄이 기용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정무특보의 인수위 기획조정위원장이었던 김태윤 전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대외협력특보에는 인수위 총괄 간사를 맡았던 언론인 출신의 김태영 씨를 임명했습니다. 개방형 직위인 서울 본부장에는 오영훈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정원태 씨를 임명했고, 공보관에는 인수위 대변인을 지낸 여창수 씨를 임명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전형적인 측근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측근 챙기기용 인사가 계속될 경우에는 인사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도민 불신을 키우는 그런 인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앞으로 출자 출연 기관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오영훈 도정이 측근 인사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와 태국 방콕 직항 노선의 부정기 항공편 운항이 재개된 지 사흘 만에 태국인 관광객 200여 명이 입국 거부나 재심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어제 오전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관광객 184명 가운데
112명을 입국 불허해 본국으로 송환했고 오늘도 183명 가운데 120명을 정밀 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심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청은 입국자 가운데 90여 명이 불법 체류자 가족이나 전자여행어가 불어 전력이 있어 불법 취업 시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수족관에 남아있는 마지막 남방 큰 돌고래인 비봉이가 고향인 제주 바다로 돌아갑니다. 현재 비봉이는 야생 적응 훈련을 받으며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가 바다 방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조련사의 손짓에 물 밖으로 올라온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 꼬리를 흔들며 관객들에게 인사합니다. 조련사를 등에 태워 앞으로 나아가다가 계속된 묘기에 지쳤는지 쇼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비봉이는 지난 2005년 제주 비양도 인근 바다에서 불법 포획된 뒤 16년 동안 수족관에서 돌고래 쇼를 해왔습니다. 돌고래 쇼는 지난해 중단됐지만 바다로 돌아간 다른 남방 큰 돌고래와는 달리 비봉이는 마지막까지 수족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이 지내던 일본산 큰 돌고래 태지 아랑이가 경남 거제의 한 수족관으로 반출되면서 비판이 일었고 결국 석 달 만에 비봉이 방류가 확정됐습니다. 비봉이의 건강 상태는 매우 양호하여 해양 방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먹이를 직접 사냥해서 먹는 등 두 번째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친 상황입니다. 비봉이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의 가두리 훈련장에서 야생 적응 훈련을 거친 뒤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 바다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모든 방류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 비봉이가 안전하게 고향 제주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봉이 방류 이후에 선박 관광을 제한하고 또 돌고래 보호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 바다에서 불법 포획됐다 고향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는 모두 7마리. 제도리와 삼파리, 춘삼이, 태산이와 복순이는 새끼를 낳고 야생에 순조롭게 적응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난 2017년 방류된 금등이와 대포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제주는 오늘 제주시 외도의 낮 최고 기온이 33.1도까지 치솟는 등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오전 11시쯤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길을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되는 등 3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폭염의 바다수온도 김영 앞바다가 29.3도를 기록하는 등 28도 이상의 고수온이 사흘 이상 지속되면서 제주 해역에는 고수온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1968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123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양성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던 80대와 70대 확진자 2명이 숨져 제주 지역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187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도내 위중증 환자는 1명이며 병상 가동률은 23.4%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제주지부 회원들은 제주도가 백신 부작용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지사와 만나 이같이 요구하고 제주에 백신 이상 반응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치료병원을 지정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납니까? 예산 부족으로 일시 중단됐던 지역화폐 탐나는 전의 할인 혜택이 일부 가맹점에서 재개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0일부터 전통시장과 상점가, 착한 가격 업소와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탐나는 전을 이용하면 10%의 할인 혜택을,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은 5%의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할인 혜택은 개인별로 1회 3만 원, 월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서귀포시 강정포구 남동쪽 1.2km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위민선적 4.5톤급 연안복합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선원 2명이 물에 빠져 다른 어선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60대 선원 1명은 숨졌습니다. 해경은 어선이 닻을 올리던 중 너울성 파도에 뒤집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들에게 돈을 받아 담배를 대신 사준 뒤 돈을 받아 챙긴 40대 등 3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SNS 등으로 담배 대리구매를 홍보한 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 라이터 등을 대신 구매해 준 뒤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초등학생 등 2명에게 담배 한 갑에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대리 구매해 주다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하천에 농약 희석액을 무단 방류한 70대 농업인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인은 어제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하천에서 감귤나무에 살포하고 남은 농약 희석액 200리터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항 안에서 불법 해양 레저 활동을 한 모터보트 2대를 적발해 승선원 2명에게 각각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어젯밤 10시 20분쯤 관련법에 따라 해양 레저 행위가 금지된 제주항 안에서 모터보트를 이용해 야간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대부업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 골프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부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6개월 동안 6억 9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